여러분은 언제 철학이나 인문학에 관심을 두시나요? 저는 제 인생이 어딘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과거의 철학자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했을까? 가 궁금해지곤 했었습니다. 이 사소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철학을 전공하기도 했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2022년을 사는 제가 몇백 년 전에 철학자가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은 이런 뜻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철학을 포함한 모든 공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는 방법에는 중요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철학자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흥미롭기도 하고 또 적용해볼 만한 것들도 있어서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니체가 생각한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의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도 볼 수 있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가 말한 이상적인 인간상을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니체의 인간상을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먼저 니체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여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아이가 되는가를. 그는 인간의 정신이 낙타, 사자, 어린아이 순으로 성장한다고 말하는데요. 본격적으로 한 단계씩 살펴보겠습니다. 낙타라는 동물을 연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짐을 가득 싣고 황량한 사막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낙타는 사막에서 인간이 지어준 짐을 끌고 가는 존재입니다. 짐을 진 낙타에게는 어떤 선택지도 없죠. 그저 사람이 이끄는 힘에 따라 사막을 걸어갈 뿐입니다. 니체는 최초의 인간의 정신이 낙타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외부에서 부과한 의미를 가득 지고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타와 같은 상태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챙겨야 하는 자식으로서의 의무, 회사 일원으로서 조직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의무, 그리고 세금을 내고 법을 지켜야 하는 시민의 의무 등 아주 많은 의무를 지고 살아가죠. 한 사람의 성장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의무를 마치고 직장인으로서의 의무를 지고 또 결혼을 해서 배우자로서 의무를 지는 형태로 말이죠. 이는 마치 하나의 짐을 내려놓으면 다른 짐이 올려지기를 기다리는 낙타와 비슷하기에 니체는 최초 인간의 정신을 낙타에 비유한 것입니다. 낙타의 정신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그는 의무에 순응하고 인내심을 발휘해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묵묵히 살아갈 뿐이죠. 이러한 낙타의 정신에서 벗어나면 인간의 정신은 사자의 정신이 된다고 니체는 말합니다. 사자는 자신의 등에 짐을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동물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사자는 고독하지만 자유로운 동물이죠. 사자는 싸우다 죽을지언정 절대 인간의 짐수레가 되거나 탈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니체가 인간의 정신이 낙타에서 사자로 변화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해진 의무나 사회의 체계에 반항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인간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사자의 정신으로 거듭난 인간은 외부에서 부과한 짐을 모두 벗어 던집니다. 그와 함께 너는 해야 한다 라는 외부의 명령에서 벗어나 나는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죠. 사자의 정신으로 변화한 사람은 때로 고독에 빠지지만 자신을 가로막는 모든 것과 부딪히며 자유를 갈구합니다. 그렇게 그는 짐을 지고 끌려가던 수동적이지만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투쟁으로 자유를 획득한 인간의 정신은 더 이상 사자의 상태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쟁심만으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없기 때문이죠. 니체는 인간의 정신이 짐을 지고 가던 낙타에서 투쟁하는 사자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낙타와 사자를 거쳐서 비로소 어린아이의 정신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니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타라는 사자가 이제는 왜 아이가 되어야만 하는가? 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출발,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임이며 성스러운 긍정이 아닌가? 니체는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는 기꺼이 의무를 받아들이는 인내심과 자신을 막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투쟁심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인간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와 같은 거창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니체는 진정한 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 그 자체를 즐기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상적인 인간이 어린아이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니체의 말이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조금 무시무시한 함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린아이에게는 아직 배려심, 이타심과 같은 어른의 도덕적 감수성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사회의 규범과 문화를 체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잠자리 날개를 뜯으며 궁금증을 해결하는 어린아이에게는 곤충도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창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일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존재죠. 어린아이의 정신으로 창조하는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니체의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창조적인 삶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적인 삶이란 예술가처럼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창조적인 삶이란 자신이 목표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폭력을 가하는 것에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잔인함을 동반하는 삶을 뜻하죠. 니체가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요약하자면 자신을 옥죄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투쟁으로 자유를 획득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어린아이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과연 니체가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에 따라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니체는 묵묵히 의무를 지고 가는 낙타를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시선에서도 의무를 지고 수동적으로 사는 낙타와 같은 삶의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거나 높게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낙타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자의 정신도 의미가 있고 어린아이의 정신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일정 수준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인 의무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의무를 지켜 사회가 안정되어야만 그 바탕 위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깽단이 정부를 장악한 그런 나라에서 정부의 규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사회가 붕괴된 상황에서 누리는 자유는 목숨을 걸고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는 사실상 자유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날 사회에서는 낙타와 사자의 중간 정도로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적당히 져야 할 짐을 지고 가면서도 때로 짐을 던져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으르렁거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설사 니체가 말하는 자기 창조를 실천하는 삶과 거리가 있을지라도 저는 수동적인 의무와 능동적인 자유의 줄다리기 속에서 적정한 선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옳다는 착각에 빠져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사람들의 등장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당신이 어떤 자격으로 니체의 생각에 반대하느냐 혹은 평가하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철학자의 생각에 저의 코멘트를 담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저는 철학자들의 권위에 눌려서 그들이 옳다는 전제 아래서 철학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도 또 그렇게 쓸모있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필요한 철학 탐구는 어떤 철학자가 어떤 의미로 그 책을 썼는지 그 단계까지는 엄밀하게 공부하고 파악하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관점에서 선택하고자 할 때 그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니체가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에 따라 어린아이와 같은 창조성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니체의 생각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어떤 점은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 선을 그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니체가 말한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고 또 그것을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도 흥미롭고 유익한 철학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토랑이었습니다.